저랑 같이 그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방을 이게 좁아서 또 다른 방을 하나 마련하고 또 다른 방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4개쯤 돼요, 방이. 그 방마다 이제 회원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은 거기 모여요. 그리고 또 약간 멀지만 진천 사람들도 모여요. 그리고 진천 사람들은 또 거기 모여요. 그럼 제가 바쁘죠. 저는 영동에도 갔다가 진천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또 내덕동도 갔다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조금 거역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즐거운 일이에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이는 82세고 이름은 이세훈입니다. 그리고 남자고 그리고 뭘 소개를 해야 될까? 서양화를 한 60년간 그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후배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공간이 일반 화실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좀 어떤 공간일까요? 네, 처음에는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 작업실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분들 또 몇몇 그 이웃들이 나도 거기 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자. 또 나도 하자. 이래가지고 그 회원들이 아름아름 해갖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지금은 한 17, 18명 돼요. 회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두 즐거워하셔요. 그냥 그 하는 거 행복해 하시고 큰 목적을 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생의 여기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부터 노인 종합복합지관에서 또 소양화 전문으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회원님들이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그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방을 이게 좁아서 또 다른 방을 하나 마련하고 또 다른 방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4개쯤 돼요, 방이. 그 방마다 이제 회원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은 거기 모여요. 그리고 또 약간 멀지만 진천 사람들도 모여요. 그리고 진천 사람들은 또 거기 모여요. 그럼 제가 바쁘죠. 저는 영동에도 갔다가 진천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또 내덕동도 갔다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조금 거역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님, 서양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좀 그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면 거의 제 인생의 이야기의 전부가 되는데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갈 때 그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저희 반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제가 제일 어쩌든지 저를 뽑았어요. 너 그림 그리지 않을래? 이렇게. 그래서 그때 미술반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미술반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단계가 늘 눈앞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생이 돼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꼭 쭉 그림 활동을 하고 왔고 그래서 이 지역에 충청북도 청주시에 그 미술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뭐 광주, 서울, 뭐 경기, 뭐 이런 강원 이런 지역에 그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배우러 다닌 그런 게 한 15년 돼요. 그 중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 선생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칠상중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게 저는 아주 대단한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아주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은 획기적인 일이 돼요. 그 선생님한테 한 15년 그림을 배웠어요. 뭐 칠상중님을 소개할 건 없지만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구상미술에서 제1인자라고 말할 때 아무도 반론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고 그분의 작품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공부를 배워온 게 제게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는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림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림 그리는 풍토가 서양화가 한 80% 되고요. 한국화가 한 20%쯤 될 거예요. 이제 서양화 중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우리나라는 한국화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방이 되면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서양 미술 위주로 만들었어요. 처음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화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그림은 서양화만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한국화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그 후에 얘기예요. 해방되고 한참 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는 서양화라고 이제 제가 하는 미술을 서양화라고 하고 한국화는 그냥 동양화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동양화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국화라고 고쳤는데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화에 대한 반대로 이제 한국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화에 대한 개념으로 한국화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협소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하는데 지금도 인원으로 보면 한 20%밖에 안 돼요, 한국화가. 서양화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과서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서양화를 하면서 난 한국화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주 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들의 정서에 걸맞는 붓질 그러면 한국화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서양화를 쭉 해왔었으니까 이 길이 훨씬 나도 이제 쉽고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국화를 하는 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의 그 개인 성격도 있는데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물리적인 그런 쪽에서는 서양화가 당연히 앞서 있어요. 그 물체를 보는 안목도 달라요. 동양화하고 서양화하고. 그래서 그 서양화를 한 거를 뭐 후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분도 있고 한 길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 중에는 한 10년 넘게 작업을 하신 분도 있고 금년도에 여기 입소해가지고 저랑 같이 그림 그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차등이 심하죠. 근데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벌써 이렇게 등록되신 분도 있고 미술협회 회원이 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회원 중에.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57명이에요. 근데 이 57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림하는 사람들의 여러 동료들을 만나는데 경상도 부산 쪽에 한 50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제자를. 근데 아마 거의 제일 많을걸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주에서 제가. 네. 그림에 소질이 없고 한데 그림에는 관심이 있고 하고 싶긴 한데 용기가 없고 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서양 나라를 떠나서 그림 자체로 봤을 때 작가님이 오랜 활동을 하셨으니까 조금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우선 그림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이 그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거는 아마 뭐 100m 달리기 운동 같은 건 나도 할 수 있고 몇 초든 간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농구나 야구 선수를 오늘 당정할래 그러면 그건 뭐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미술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와서 이렇게 입소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굉장히 쉽다고요. 그리고 기능이 있냐? 나는 재주가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가로선과 세로선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그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작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입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들어오면 나가는 분은 없답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어 하죠.